세바의 이탈리아를 여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보나세바입니다. 보나세바. 새로운 코너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할 겁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올릴 거고요. 세바의 이탈리아 여행을 오기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사실 이탈리아 이야기할 것 정말 많거든요. 이탈리아 역사라던가, 이탈리아 예술, 예술 중에서는 미술이라던가, 건축이라던가, 와인, 음식, 이야기할 것 정말 많아요. 그것을 좀 시리즈물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할 건데, 제가 독일 여행을 해보니까 이게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뭘 어디를 가야 되고 뭘 봐야 되고 그게 정확히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좀 했었는데, 이게 또 무슨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어떤 것을 취합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만큼은 딱 세바가 얘기하는 거, 이것만 보면 된다, 딱 그 느낌으로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딴 채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투어 가이드잖아요. 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내가 어떤 게 좋은지를 알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다양한 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투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질 거고, 그런 수요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투어에 대한 어떤 질과 다양성을 가지게 되면서 투어 시장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투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투어 신청은 다른 데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탈리아라는 지도를 딱 보면요, 반도 국가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북부, 중부, 남부로 딱 나눠지는데, 이게 경계선을 잘 모르겠죠, 그죠? 딴 거 없습니다. 중부만 딱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 위로는 북부고 그 나머지 아래로는 남부죠. 그래서 중부가 뭐냐? 중부는 라치오주, 마르케주, 토스카나주, 움브리아주죠. 그 주만 딱 중부고 나머지 위로는 북부, 나머지 아래로는 남부인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들: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그다음에 나폴리. 어디에 속할까? 밀라노는 북부죠. 베네치아는 북부입니다. 피렌체는 중부죠. 로마는 중부입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남부죠. 그리고 남부 중에서도 우리가 뿔리아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장화 뒤쪽 굽쪽이에요. 제가 예전에 올렸었죠. 마테라라든가 바리라든가, 우리가 스모프 말이라고 알고 있는 알베로벨로가 그쪽 남부 뿔리아 주에 속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여행을 가는데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이게 잘 모르면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여기를 안 갔어? 야, 이탈리아 여행 가는데 여기를 안 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 듣기가 싫어서 꼭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갈지 안 갈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좋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뭘까?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유럽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는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저는 이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르네상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르네상스만 딱 알면 이탈리아의 어떤 전반적인 그 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예요. 이 경계선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기원전은 다 뺄게요. 기원전 빼고 2000년만 딱 봤을 때 0에서 500년 사이, 정확히 476년이에요. 그 사이가 바로 고대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를 할게요. 그리스 시대는 뺄게요. 이탈리아만 얘기하니까. 그 고대 시대가 약 0에서 500년, 그렇게 보면 되고, 500년에서 근대로 가는데, 자,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나누는 걸 저는 취합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1453년이에요. 이때 딱 중세가 끝납니다. 그리고 현대는 세계 2차 대전 딱 끝나고 나서 1945년, 그 이후로부터를 현대라 그러니까, 현대는 지금 우리 시대니까 별로 좀 빼요. 그러면 딱 알아야 될 게 고대, 중세, 근대, 이걸 우리가 좀 알면 되는데, 고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로마라는 곳이 르네상스의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세의 모습을 보려면 사실 소도시를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작은 소도시들이 참 중세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르네상스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렌체거든요. 근데 피렌체를 가는 이유가 사실 르네상스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럼 르네상스가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 르네상스가 도대체 뭔데? 그 르네상스란 이 단어가 프랑스어예요. 그 1855년도에 그 프랑스 역사가 쥘 미슐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슐랭 아닙니다, 참고로. 거기는 그 타이어 만드는 회사고, 그 사람이 프랑스사를 7권을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860년도에 그 스위스 역사가가 있어요. 브루크 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라는 그런 책을 만들면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실 근데 그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피렌체에서 원래 처음으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이 예술가 열전이라는 그 책에서 리나시멘토라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르네상스란 단어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란 단어는요, 르네상스, 르는 다시, 네상스는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리나시멘토, 다시 나시멘토가 태어남, 탄생, 그런 뜻이에요. 재탄생이라는 뜻이죠. 아니, 제가 르네상스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14세기, 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적으로 무슨 문학, 미술, 건축, 자연과학 등 무슨 문예 부흥, 학예 부흥, 됐고. 너무 어려워요. 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뭔가 재탄생, 다시 태어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탄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가 죽으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 죽은 게 다시 죽을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산 게 있을 거고 죽은 게 있을 거고 다시 태어난 어떤 그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의 어떤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산 시대는 뭘까? 그게 바로 고대라는 거예요. 그 고대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그리스는 빼고 이제 로마 시대죠. 그게 산 시대. 그리고 죽은 시대는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를 이제 죽은 시대라고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사회는 아닌데 그렇게 죽은 사회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고 뭐가 살았을까? 중세 시대는 예술이 죽고 인간이 죽고 경제가 죽고 삶이 척박했던 시대입니다. 이 중세가 이해가 돼야지만 사실 르네상스가 이해가 되는데, 중세 시대는 키워드가 딱 2가지예요. 기독교 사회, 봉건제도 사회. 기독교 사회는 신중심적인 어떤 사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적인 이야기라든가 인간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봉건제도라는 것은 폐쇄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봉건제도는 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급자족의 사회였고, 그리고 귀족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고, 농노라고 하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노역을 시켜가지고 성 안에 있는 그 영주라고 하면 왕하고 제후하고 기사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 밖에 땅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냥 농노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노역을 시켜서 그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봉건제도인데, 이 사람들이 상업이 발전된 게 아니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자급자족의 시대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다 농사 짓고 그냥 그런 사회가 바로 봉건제도 사회입니다. 자,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근대로 들어가는데, 근대 키워드는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민혁명, 두 번째가 산업혁명이에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서 딱 정점에 찍는 거예요. 이게 신분제가 갑자기 그 신분이 확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분이 차츰차츰 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근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때 신분제가 있었는데 근대 시대가 이렇게 생기면서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여기 이 유럽도 이게 근대라는 이 시기가 있으면서 신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정점이 되는 건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봉건제도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땅으로 돈을 벌던 그런 수익 구조가 다른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땅 말고는 돈을 벌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저떻게든 이 농노라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노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나도 그러면 귀족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상업입니다. 원래는 귀족들이 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이 농노라는 사람들도 이제 부자가 되는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이 평민들이 생기니까 성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평민들도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르주아라 그래요. 원래 부르그란 단어가 성이란 뜻이고 그 뭐 성벽, 성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됐다. 원래는 성 안에는 이 영주만 살았는데 평민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성 안에서 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그런 의미로 부르주아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자본가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또 힘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사회가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변할 수 있게 된 어떤 근본이 뭐였냐면 바로 상업이라는 겁니다. 그 상업이 정점에 이뤘던 곳이 바로 피렌체고 그 피렌체를 통해서 사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문화라던가 어떤 예술이라던가 그런 것이 조금씩 원래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꽃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고 피렌체라는 거고 그래서 피렌체라는 곳을 가서 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요 이 역사적인 어떤 탐방이 정말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도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몇 년도의 스타일인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나씩 하면서 제가 또 그 컨텐츠를 이어나갈 겁니다. 르네상스의 의미, 피렌체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도 있고 로마의 르네상스도 있거든요. 그 얘기도 조금씩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제가 가진 장점은 지식을 많이 안다기보다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 이탈리아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원래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캐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솔직히 베네치아에서 이 투어 가이드를 시작했지만 베네치아가 이탈리아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시각은 정말 이탈리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처음은 상당히 그 수준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저는 가이드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이드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이 정도 얘기하는데 가이드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얘기할까를 기대하시면서 저한테 투어 신청하지 마시고 다른 쪽의 투어를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나세바였습니다. 보나세바.